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서울 광장에서 첫 장외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장외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아예 이곳에 이제 상주하기로 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소속 의원들과의 토론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민주당 전략 홍보본부장이시죠.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해서 민주당의 향후진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이 모처럼 새누리당과 이제 일전을 불사하겠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제 시민들 좀 만나셨을 텐데 시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어제 아침에 의총을 할 때만 해도 그 소식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후부터 시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좀 다소 놀라웠던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예. 혹시 이게 충돌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와서 격려하고 더 힘내서 싸워라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힘이 됐고 저녁에는 시국회의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연대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이 어버이 연합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을 하셨군요. 예. 민주당이 이제 검찰 수사 발표 이후에 그 새누리당과 뭐 국정원 구조특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이제 격돌을 했었는데요. 뭐 번번이 좀 졌다. 무려 스코어가 0대 10이었다. 이런 경향신문의 좀 호평도 있었습니다. 좀 미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정도로 좀 대화 국면을 지켜왔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갖다 우리가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었죠. 예.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과 헌정 파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담아서 그것이 힘이 돼서 국정조사라는 합의, 즉 옥동자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 옥동자를 스스로 폐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예. 어쨌든 그것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 한쪽에서의 국민의 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보를 하더라도 원세훈 김용판 같은 A급 전범 그것도 반드시 세워야 되고 세우면 거기서 다시 국민의 분노를 폭발이 돼서 장외에 있는 그 촛불과 다시 결합이 돼서 더 큰 분노로 발전해서 더 큰 압박으로 갈 수 있다 하는 판단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협상 지렛대가 좀 약했는데 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쪽이 하는 행동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농단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마치 요새는 일본의 아베 같은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데 군국주의의 A급 전범들을 신사참배하고 또 모시고 찬양하고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임계점, 한계점에 도달했다. 장으로 나갈 시점이 됐다. 국민과 함께 압박을 하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원세훈, 김용판, A급 전범, 그리고 새누리당, 아베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말 분노를 하게 하는 것이 지금 뭐 아베인가요? 일본에 이 사람이 나치를 따라서 뭐 헌법을 갖다가 고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구조특위원들이 나와서 원세훈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종보세력을 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구조특위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의 공소장에 국기문란 행위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고 정치 개입
행위라고 지적을 하고 이러고 있는 판에 오히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찬양하고 미화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일본의 아베류의 그 군국주의자와 무엇이 다르냐 하는 분노를 갖게 된 것이죠. 예. 뭐 나치 닮자는 발언은 이제 그 아베 정권의 부총리죠. 아소다로 부총리가 했던 얘기고요. 민주당 입장, 그 원내 대화 이것도 병행하겠다는 것인데요. 뭐 국조특위 정상화를 위해서 그 새누리당의 대화 자세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도로 좀 새누리당이 변화를 보여야 할까요?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애초에 뭐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또 부정적이기까지 했죠. 원세훈 김영판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을. 예.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어갖고 둘은 증언대에 세울 수 있다. 또 심지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발할 수 있다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본데. 예. 가장 근본적인 건 태도 변화입니다. 자세 변화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급 전범들을 미화하는 사람들 갖다가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 서갖고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사건을 갖다가 더 말하자면 악화시키고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게 한 데는 남재준 원장의 정치 개입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사과가 대국민 사과가 기관보고에서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국정조사 좀 물 건너갔다 이런 판단이 좀 서는데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은 투쟁에 전념하는 것밖에 활로가 없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투쟁 방향 목표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아직은 국정조사라고 하는 끈을 우리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태도 변화가 있고 또 A급 전범들이 다 증언대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진실로 반성하는 자세로 증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장을 포기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정원 개혁으로 발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남재준의 해임과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또 원내 투쟁을 계속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예. 남재준 현 국정원장 해임 그리고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 사과까지는 필요 없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따라간 것이겠죠. 예. 남재준의 해임함에 있어서 그냥 그 해임 자체가 결국 사과가 병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아울러서 이제 뭐 검찰이 기소한 그런 당사자들 책임자 처벌 예. 뭐 이건 당연하겠고요. 예. 예. 어제 이제 청와대에는 이정현 홍보수석 그리고 예. 새누리당에는 이제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국정원에는 남재준 원장 등 이 세 명이 국정농단의 이제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그 지난 2월에도 청와대 이정현 수석이 새 정부 조직법 협상을 여야가 오랜 동안 협의한 끝에 인께 사명하기 5분 전에 결국 제동을 걸어갖고 무산돼서 한 20일 더 협의한 적이 있었죠. 예. 지금 이 과정에서도 여야가 상당히 대화가 무르익고 이면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또 실질적인 정부 돌파의 합의가 지난 주말 주초에 있었죠. 근데 그것이 무산되는 과정에 또 청와대 이정현 수석이 개입했을 것이라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요. 예. 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번에 그 문서를 비밀 해제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그런 그 폭거를 갖다 저질렀을 때 NLL 대화록이요. 네,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청와대 대통령 지속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랑 협의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상현 수석 부대표인가요? 이분이 지금 결국은 이런 그 두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당을 독단적으로 이끌다 보니까 정치가 무위로 돌아가고 지금 실질적인 정치 행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여의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새누리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워하고 개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 이정현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정무수석 하다가 지금 홍보수석을 맡으셨는데 사실상 청와대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 그 이정현 홍보수석이 좀 좌우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뭐 흔히 시중에서 또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수석 중에 수석이고 남재준 원장은 별 중에 별이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이정현 수석이 참여하는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멀리서 본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거의 모두가 이정현 수석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죠. 의존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정도로 힘이 막강하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갖다가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당내 강경파들을 갖다가 엄호하고 비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현재 전국은 이제 10월 재보선과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민주당으로서는 당장 재보선부터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한 그 안철수 의원의 존재 무시할 수도 없는 형국 같은데요. 그 10월까지 장기 전략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물론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뭐 그런 과정에 10월 재보선이 있겠죠. 우리가 10월 재보선을 목표로 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그쪽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겠지만 아마 그 선거구의 성격상 그 후보를 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기초 무공천제를 포함해서 이거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정됐죠. 이런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시선을 다시 이렇게 모아나가고 또 이 국정원 싸움을 갖다가 승리를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10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에서 승리를 갖다가 거둬내므로써 정부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장기적인 목표 민주주의 회복과 이제 국정원 개혁이다. 그 뭐 일정 중에 이제 10월 재보선이 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전국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그 장외 집회를 이제 강경파에 휘둘렸다. 그리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또 뭐 물타기를 할 게 분명한데요. 결국 민주당의 이번 장외투쟁 병행 여론을 호응을 얻느냐 맞느냐 이게 중요한 그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뭐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 결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와 민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싸움을 하면서도 민생 살리기를 갖다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 새로운 정치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타협안까지 도출해 나가는 그런 사회들 갖다가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원내의 투쟁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보여주냐 하는 것인데 사실 장외투쟁은 굉장히 부담이 있죠. 어제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 장외투쟁으로 가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하는 것은 집권여당 책임이 훨씬 크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부담되는 것만큼 저쪽도 부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은 국민과의 관계를 갖다가 밀접하게 해가면서 이 싸움을 안정적으로 이끄냐 하는 문제인데 국민과의 관계를 갖다가 잘 결합이 되고 설득이 된다고 한다면 궁극적인 부담, 책임은 집권당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장의 해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보도를 보면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이제 그 시민들의 촛불 집회와 연계되는 게 대선 불복으로 좀 비춰질까봐 우려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로 고심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잘 통제되고 잘 협업화된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시작되는 그 결합이라고 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공동 주최한다든지 공동으로 결합을 했을 때는 혹은 그런 그 수위 조절이랄지 통제랄지 이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시작은 이제 낮은 단계부터 결합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그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아마 좀 더 고도의 결합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의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장애 투쟁이 될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